사람은 혈관부터 늙는다. 그리고 그 혈관 안을 흐르는 혈액의 상태가 노화의 속도를 결정한다. 혈액은 약으로 바뀌지 않는다. 매일 먹는 것, 자는 시간,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혈액의 질을 만든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혈관 속을 흐르고 있는 혈액은 과연 좋은 혈액일까요? 나쁜 혈액일까요? 내 혈액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읽어드릴게요. 다음 항목 중 여러 개가 해당된다면 혈액의 질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쉽게 찬다. 가끔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맥박이 빨라질 때가 있다. 튀김이나 과자, 빵 같은 가공식품을 즐겨 먹는다. 운동을 하면서 단백질 보충제에 의존하는 편이다. 예전보다 체중이 잘 빠지지 않는다. 하루 동안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 식사 후에 졸리거나 몸이 무겁다. 평소에 몸을 움직일 기회가 많지 않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중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이런 신호들이 반복된다면 혈액의 흐름과 질이 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는 혈액이나 혈관의 상태를 자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혈관도 우리 몸의 다른 기관들처럼 나이가 들수록 탄력을 잃고 점점 딱딱해진다고 하죠. 사람은 혈관부터 늙는다는 말도 있고요. 그렇다면 노화된 혈관 안을 흐르는 혈액의 상태까지 나빠진다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오늘 함께할 책은 한번 손상된 혈관은 되돌리기 어렵지만 그 안을 흐르는 혈액은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세계 최고의 심장혈관 외과 전문의인 와타나베 고의 좋은 혈액을 만드는 법입니다. 책 앞날개에 있는 저자 소개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와타나베 고, 독일 하노버 의과대학 유학 중에 독일 심장외과의 아버지라 불리는 한스 게오르크 보르스트 교수에게 지도를 받으며 2000건에 달하는 심장 수술을 경험했다. 32세에 일본인으로서는 최연소 심장 이식 수술을 집도했다. 2005년에는 일본 최초로 외과 수술용 로봇 다빈치를 사용한 완전 내시경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실시했다. 이후 도쿄 의과대학 심장외과 교수 등을 거쳐 2014년 뉴 하트 와타나베 국제병원을 개원했다. 2019년부터 6년 연속으로 연간 심장 로봇 수술 집도 건수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일본 로봇 외과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2010년부터 매년 베스트 닥터즈에 선정되었다. 저자는 병이 생긴 뒤의 치료보다 병이 시작되기 전에 혈액 상태에 주목합니다. 혈액이 탁해지면 피로가 쌓이고 몸이 차가워지고 염증과 노화가 조용히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좋은 혈액은 특별한 약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식사, 수면, 체온, 움직임 같은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에서 만들어진다고 강조합니다. 책에는 어떤 운동이 혈액 흐름에 도움이 되는지, 혈관과 혈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미네랄과 영양소는 무엇인지 등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좋은 혈액을 만들고 그 혈액을 오래 지키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타나베 고의 좋은 혈액을 만드는 법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안녕한가? 여러분은 자신의 혈관이 손상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런 느낌 없이 생활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노화하고 약해져 있는 혈관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느 날 갑자기 원치 않는 순간에 생을 마감하게 될 수도 있다.
우리 병원은 심장혈관외과 전문 병원인데 혈관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에서 내원하는 협심증 환자들이 많다. 어째서 이렇게 될 때까지 병원을 찾지 않으셨나요? 하고 묻고 싶을 정도로 혈관이 심하게 좁아져 있거나 딱딱하게 굳고 혹이 생긴 경우도 적지 않다. 손상된 혈관이 수명을 단축시킨다? 이 문제는 환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중장년층 이상이라면 누구나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혈관의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 태어난 이후 수십 년 동안을 계속해서 일하고 있으므로 혈관이 늙고 약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언제까지나 갓난아이의 그것과 같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노화가 진행되어 상처 입고 약해지면 어느 날 갑자기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혈류가 멈추게 된다. 만약 그 부위가 심장이라면 심근경색이나 대동맥류 파열 등의 심혈관 질환으로, 뇌의 경우에는 지주막하 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진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추적 기능을 하는 심장이나 뇌가 손상을 입으면 최악의 경우 그대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혈관이 젊어진다는 말은 거짓이다. 게다가 한번 손상된 혈관은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다. 세간에는 혈관의 젊음을 되찾자는 서적과 광고가 넘쳐나지만 필자가 아는 한 혈관은 다시 젊어질 수 없다. 오히려 노화와 함께 혈관은 계속 약해져 갈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상이 바로 혈액이다. 손상된 혈관은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지만 혈액은 바꿀 수 있다. 낡은 수도관에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을 흘려보낸다면 어느 쪽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좋은 혈액과 나쁜 혈액, 여러분의 피는 어느 쪽인가? 이미 손상된 혈관이라도 깨끗한 피가 흐르면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이 깨끗한 혈액을 좋은 혈액이라 부르기로 한다. 그렇다면 좋은 혈액이란 어떤 혈액일까? 다음과 같은 혈액을 말한다. 충분한 수분을 보유하고 있다. 필요 이상의 지질과 당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량의 염증 유발 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좋은 혈액이란 혈관을 막힘없이 흐르는 맑은 혈액이다. 반대로 나쁜 혈액이란 끈적끈적하고 점도가 아주 높은 혈액이다. 물론 좋은 혈액이 흐른다고 젊은 시절과 같이 유연하고 말랑말랑한 혈관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혈관의 손상 속도를 늦출 수는 있다. 혈관에 생길 수 있는 갑작스러운 문제를 피하는데 그것으로 충분하다. 게다가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 당뇨병, 신부전 등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혈관을 손상시키는 범인은 혈액과 노화. 손상된 혈관을 방치하면 막히고 찢어지고 파열한다. 인간의 노화는 혈관에서 시작된다. 인간은 혈관부터 늙는다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사람은 혈관의 노화를 거의 자각하지 못한다. 보통은 나이를 먹어가는 흔적이 몸 곳곳에서 나타나기 마련이다. 예컨대 머리에 희끗희끗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얼굴의 주름도 하나둘 늘어간다. 노안이 찾아와 가까운 곳에 사물이 잘 안 보이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친다. 예전과 달리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데 혈관에는 이 같은 노화의 신호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혈관도 우리 몸의 모든 기관과 장기가 그렇듯 나이가 들면서 예외 없이 탄력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간다. 60년 이상을 사용한 필자의 혈관 역시 젊은이의 말랑말랑한 그것과 같을 수는 없다. 독자 여러분의 혈관도 나이와 함께 점차 노화의 증상들이 생겨나고 있을 것이다. 다만 같은 60대라도 제 나이에 비해 훨씬 젊어 보이는가 하면 70대나 80대로 보이는 사람이 있듯이 혈관의 상태도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시 말해 제 나이보다 건강한 혈관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와는 반대로 나이 이상으로 혈관이 손상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 특히 심장 수술을 받기 위해 우리 병원을 찾는 환자 대부분은 이미 혈관이 꽤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같은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될까? 혈관도 안티에이징이 가능할까? 지금부터 그 답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나가고자 한다. 한 가지 여기서 분명히 해두고 싶은 점이 있다. 안티에이징은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화의 시계를 천천히 가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으면 건강한 혈관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다. 인간은 혈관부터 늙는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각하지 못할 뿐 생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혈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혈관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신체의 모든 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한다.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회수하고 배출한다. 호르몬과 면역세포를 운반한다. 혈관을 수축하거나 확장시켜 체온과 혈압을 조절한다. 혈관의 노화가 진행되면 이러한 역할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몸 전체의 노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다만 혈관의 노화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바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혈관의 노화가 돌연사를 초래한다. 진짜 문제는 노화한 혈관을 방치하는 데 있다. 손상된 혈관을 그대로 두면 상태는 점점 더 빠르게 악화된다. 그러면 앞에서 언급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돌연사를 부르는 질병의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진다. 이것이 바로 손상된 혈관이 극히 위험한 이유다. 돌연사란 질병이 발병하고 24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체 사망자 10명 중 1명이 돌연사로 사망한다고 하니 이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그 중에 약 60%는 심근경색, 급성심장사, 대동맥류 파열과 같은 심혈관계 질병이며 약 20%는 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등의 뇌혈관계 질병이다. 요컨대 돌연사의 약 80%가 혈관 이상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혈관의 손상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혈관이 탄력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 작은 압력에도 매우 취약해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혈관이 찢어지거나 혹이 터져 혈관이 막히는데 이러한 증상은 언제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심장에 혈관에 이상이 생기면 심혈관계 질병, 뇌혈관에 문제가 발생하면 뇌혈관계 질병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질병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설령 목숨을 건진다 해도 일상생활에 큰 제약에 따르는 후유증을 남긴다. 혈관이 손상된 상태라도 혈관이 찢어지고 터지고 막히지 않는 한 아무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누군가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은 단지 운이 좋아서일 뿐이다. 그 시한폭탄의 스위치가 언제든 켜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혈관이 손상되기 전에 제동을 걸어주는 존재가 있다. 바로 좋은 혈액이다. 혈관의 노화는 단순히 노화에 따른 혈관 자체의 변화보다도 그 안을 타고 흐르는 혈액 상태에 큰 영향을 받는다.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도관과 오염수가 흐르는 하수관을 상상해보자. 어느 쪽 관이 더 오래 견딜 수 있을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무적의 장기 심장도 혈관이 손상되면 멈춰선다. 암에 걸리지 않는 장기, 심장. 우리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장기가 있다. 생명 유지에 있어 엔진 역할을 하는 심장과 사령탑 역할을 하는 뇌이다. 물론 다른 장기도 중요하지만 이 두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 한순간에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심장과 뇌는 다른 장기들과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바로 암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심장의 세포는 거의 세포 분열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쉽게 증식하지 않는다. 또한 심장은 다른 장기에 비해 혈류량이 많고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발암물질이나 노폐물이 잘 쌓이지 않는다. 만일 세포가 암으로 변하더라도 혈류 속 면역 세포에 의해 제거된다. 뇌의 신경세포, 뉴런도 심장의 세포, 심근세포처럼 기본적으로는 세포 분열을 하지 않고 평생 거의 같은 세포를 사용한다. 또한 뇌의 혈관에는 발암물질이나 바이러스 같은 유해 물질의 침입을 방어하는 뇌혈관 장벽이 있다. 이 시스템은 마치 우리가 해외여행을 할 때 필요한 입국 심사와 같아서 심사를 통과한 물질만이 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만큼 우리 몸은 사령탑으로서의 뇌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단 어디까지나 잘 걸리지 않는 것이지 절대로 암이 발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신경세포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신경악교세포를 분열하기 때문에 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장기에서 생긴 암세포가 혈류를 타고 뇌로 전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또한 주의해야 한다. 손상된 혈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취약한 심장. 이처럼 심장과 뇌는 암에 잘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혈관이 손상되어 생기는 문제에는 매우 취약한 장기이기도 하다. 심장에는 심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데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특별한 혈관인 관상동맥이 있다. 이 관상동맥은 좌우 두 갈래로 갈라지고 이 중에 왼쪽 혈관이 다시 두 갈래로 갈라진다. 이 세 개의 혈관은 지름이 약 1에서 3mm 정도로 매우 가늘기 때문에 손상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순식간에 심장의 기능이 악화된다. 한편 뇌에는 다른 어떤 장기와도 비교가 안 될 만큼 가는 혈관이 촘촘하고 복잡하게 지나고 있다. 이는 뇌의 모든 부위가 활발하게 작동하기 위해 구석구석까지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뇌의 무게는 몸무게의 약 2% 정도에 불과하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우리 몸 전체의 약 20%나 차지한다고 한다. 이렇게 뇌에 분포하는 혈관은 매우 가늘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쉽게 막히고 터질 수 있음을 애써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몸의 생명활동을 책임지는 엔진으로서의 심장과 지휘본부 역할을 하는 뇌는 기능이 쉽게 멈추지 않도록 다른 장기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 그럼에도 손상된 혈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완전히 예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건강한 혈관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혈관 상태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CT 검사를. 조영제를 사용한 검사는 혈관의 전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건강검진이나 혈관 나이만으로는 혈관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일반적인 검사로는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의 전조를 알아차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혈관이 손상될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결국 막힐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그렇지 않다. 다행히 혈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있다. 다만 이 검사는 통증이 동반된다. 일반적인 검사에서는 피를 뽑을 때 따끔한 정도로 통증이 거의 없다.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하는 검사는 통증이 동반될 수 있다. 바로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다. 조영제란 몸속을 좀 더 선명하게 촬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로 보통 팔꿈치 쪽 정맥을 통해 주입한다. 주사바늘의 통증은 잠깐이지만 조영제를 넣는 과정에서 통증이 따를 수 있다. 또한 주입 중에 몸에 열감을 느끼거나 사람에 따라서는 주입 후에 메스꺼움이나 목에 이물감을 느끼기도 한다. 역시 몸속에 이물질을 넣는 경험이 기분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심장의 경우 조영제를 주입한 뒤 컴퓨터 단층 촬영 CT를 하고 뇌의 경우에는 조영제를 주입한 뒤 자기 공명 영상 MRI를 찍어야 비로소 혈관의 상태를 알 수 있다.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석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어딘가 혹이 생긴 곳은 없는지 등 동맥경화의 진행 단계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는 카테터 치료나 의외로 수술 같은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도 한다.
일반 건강검진에서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아주 드물게라도 조영제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검사를 실시할 때는 반드시 의사가 입회해야 하며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게다가 특수 검사이기 때문에 비용도 비교적 비싼 편이다. 종합검진이라 하더라도 저렴한 기본 코스에는 대부분 조영제 검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건강이 우려되는 사람은 5년에 한 번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한편 50세 이후에는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를 한 번쯤 받아보는 것이 좋다. 단,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은 검사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뒤에 결정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심장혈관 외과 전문이라도 진료 상대는 이미 병이 진행된 환자다. 그리고 돌연사를 예방할 수는 있어도 손상된 혈관을 예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그렇기에 혈관이 망가지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핵심은 바로 좋은 혈액이다. 이 좋은 혈액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혈관을 손상시키는 나쁜 혈액, 노화를 늦추는 좋은 혈액. 좋은 혈액과 나쁜 혈액. 심장은 1분에 약 5리터의 피를 내보낸다고 한다. 1시간이면 300리터, 1일로 환산하면 무려 7,200리터에 이른다. 운동할 때는 1분당 20에서 25리터까지 내보낸다고 하니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은 양의 혈액이 혈관 속을 흐르게 된다. 이렇게 많은 양의 혈액이 혈관을 타고 흐르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지만 혈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같은 혈관이라도 흐르는 혈액의 상태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 오염된 혈액이 흐르면 혈관은 더 빨리 손상되지만 깨끗한 혈액이 흐르면 비록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손상은 피할 수 없어도 혈관 안쪽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손상은 막을 수 있다. 깨끗한 혈액을 유지하면 적어도 노화의 속도는 늦출 수가 있는 것이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진다. 혈액 검사로 수분 부족 상태의 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혈액이 나쁜 혈액일까? 나쁜 혈액의 특징은 걸쭉하고 끈적끈적한 혈액이다.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혈류가 원활하지 못해 혈액 속 LDL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혈관 안에 쌓인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플라크가 생성되어 혈관이 좁아지는 원인이 된다. 또한 끈적끈적한 혈액은 혈관 내막에 상처를 내고 혈소판을 자극하여 혈전을 만든다. 혈액이 점성을 띠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수분 부족이다. 분말 수프를 끓일 때 물을 기준량보다 적게 넣으면 수프가 걸쭉해지듯이 혈액 속 수분이 줄어들면 혈액도 점도를 띠게 된다. 건강검진에서 수분 부족 상태를 알 수 있는 혈액 검사 항목은 헤마토크릿, 혈청 나트륨, 혈중 요소 질소, 그리고 혈청 크레아틴 등이다. 영양소 과잉 상태가 혈액을 걸쭉하게 만든다. 혈액 속에 남아있는 지질과 당분. 혈액이 끈적끈적하고 걸쭉해지는 또 다른 원인은 영양의 과잉 섭취다. 앞에서 예로 든 분말 수프의 경우 묽은 상태의 수프에 분말을 첨가하면 당연히 점성이 있는 걸쭉한 수프가 된다. 우리 인간은 섭취한 음식물을 위아장에서 소화 흡수한 뒤에 혈관을 통해 빠르게 장기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영양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 장기가 다 흡수하지 못한 잉여분이 혈액 속에 남게 된다. 이처럼 영양의 과잉 여부를 알 수 있는 혈액 검사 지표가 중성지방, 혈당, 당화 혈색소이다. 혈관 안에 염증 물질이 많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진다. 만성염증이 동맥경화를 진행시킨다. 혈관 속을 나쁜 혈액이 흐르게 되면 속막이 상처를 입는다. 특히 플라크가 있는 상태에서 혈관이 손상되면 혈전이 생길 수 있다. 이처럼 혈관 내 나쁜 혈액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지표가 혈액 검사의 C 반응 단백질 CRP와 적혈구 침강 속도 ESR이다.
CRP는 몸속 어딘가에 염증이 생겼을 때 간장에서 형성되는 단백질이다. CRP의 수치가 높으면 체내에서 염증이 생겨 조직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 ESR은 혈액을 시험관에 넣어 1시간 동안 세워두었을 때 적혈구가 가라앉는 속도를 측정하는 검사로 이 수치가 높으면 염증이 심한 상태로 볼 수 있다. CRP와 같은 단백질이 증가하면 적혈구가 서로 달라붙어 더 빨리 가라앉으므로 수치가 높게 나온다. CRP와 ESR 수치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정상 범위를 벗어난 높은 수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염증은 몸을 지키는 반응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준치를 넘을 수는 있다. 그런데 높은 수치가 계속된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나쁜 혈액이 여러분의 혈관을 망치고 있는 신호일 수 있다. 100세까지 혈관을 지키는 좋은 혈액 만들기. 간헐적 단식에는 14시간의 공복을 추천. 14시간이면 자가 포식 기능이 활성화된다. 짧은 시간 안에 나쁜 혈액을 좋은 혈액으로 바꾸는 방법에는 패스팅, 단식이 있다. 패스팅은 일정 기간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건강법이다. 흔히 단식이라고 한다. 패스팅은 식사 시간을 제한하는 단기 패스팅과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고형식을 먹지 않은 장기 패스팅이 있다. 이 중에서 단기 패스팅 쪽이 도전하기에는 좀 더 쉬운 방법이다. TV나 매체를 통해 간헐적 단식 혹은 16시간 단식을 접하고 직접 실천해 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때 패스팅의 효과로 주목하는 것이 자가포식 기능이다. 자가포식이란 오래되고 손상된 자기세포를 분해해 재활용하는 구조다. 우리 몸속에 있는 재활용 공장이라 말할 수 있다. 이 기능이 활성화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그리고 16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이 자가포식 시스템이 활성화된다고 하여 16시간 단식으로 화제가 되었다. 패스팅 중에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혈당도 오르지 않고 지방도 쌓이지 않는다. 음식을 소화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면 위와 장이 쉴 수 있어 장내 환경도 개선된다. 좋은 혈액을 만드는데 패스팅은 분명 효과적인 방법이다. 단 간헐적 단식을 할 계획이라면 16시간보다는 14시간을 추천한다. 16시간보다 14시간 단식하는 쪽이 지속하기에 쉽기 때문이다. 예컨대 오후 6시까지 서둘러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오전 8시에 아침 식사를 하면 된다. 자가포식 시스템은 14시간이면 조금씩 활성화되기 시작한다고 한다.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인가 아닌가 이 점이 중요한 핵심이다. 무리하지 않고 계속하는 습관이 결국 혈관 건강을 지키는 열쇠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2시간 전에 끝마친다. 잠자기 직전에 먹으면 지방이 쌓인다. 과다 섭취는 논외로 하고 그것이 지질이든 당질이든 언제 섭취하느냐에 따라 좋은 혈액이 될 수도 나쁜 혈액이 될 수도 있다. 우리 몸에는 체내시계가 있어서 그 리듬에 따라 수면, 호르몬 분비, 체온 조절 등 모든 생명활동을 조절한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침이 오면 잠에서 깨고 밤이 되면 잠을 자는 것도 이 체내시계 때문이다. 이 체내시계를 토대로 언제 먹는 것이 몸에 좋을까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시간 영양학이 있다. 이 시간 영양학에 따르면 영양소가 지방으로 저장될지가 결정되는 요인은 섭취한 시간대라 한다. 지방으로 축적되기 쉬운 시간대는 늦은 밤이라 한다. 그 이유는 지방 축적에 관여하는 단백질 비말원을 가장 많이 분비하는 시간대가 밤 9시에서 새벽 2시 사이이기 때문이다. 한편 밤 늦은 식사가 나쁜 혈액을 만드는 이유는 성장 호르몬 때문이라 한다. 이 호르몬은 수면 중에 분비량이 증가한다고 한다. 성장 호르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지방 분해인데 이 호르몬은 잠들고 나서 약 30분에서 60분 사이에 찾아오는 깊은 수면 시간대에 가장 많이 분비된다. 그런데 혈당이 상승하면 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한다.
다시 말해 잠들기 전에 음식을 섭취하면 지방 분해가 일어나지 않아 섭취한 양만큼 계속 축적되는 것이다. 식후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는 약 3시간이 걸리므로 저녁 식사는 잠자기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적어도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도록 한다. 그리고 비말 원의 분비량을 고려하면 저녁 식사량을 줄이는 것도 좋은 혈액을 만드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저녁에 줄인 식사량을 아침이나 점심에 먹더라도 반만큼 축적되지 않는다. 혈관에 영향을 미치는 미네랄을 관리한다. 칼륨이 부족하면 혈압이 상승한다. 5대 필수 영양소의 하나인 미네랄 중에도 혈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몇 가지 성분이 있다. 첫 번째는 칼륨이다. 칼륨은 체내 여분의 나트륨을 물과 함께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 칼륨이 부족하면 혈관 속 나트륨과 수분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혈압이 높아진다. 또한 칼륨은 혈관 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기능을 한다. 칼륨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녹황색 채소, 바나나, 해조류, 버섯류 등이 있다. 두 번째는 마그네슘이다. 천연 혈압 강아지로 꼽히는 마그네슘은 혈관의 긴장을 완화하고 탄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마그네슘의 흡수를 높이는 칼슘을 함께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에는 견과류, 멸치 등이 있다. 세 번째는 인이다. 인은 과잉 섭취하지 않게 주의해야 하는 미네랄이다. 혈액 속에 인이 증가하면 칼슘과 결합해 혈관의 석회화가 진행된다. 또한 인의 과다 섭취는 부갑상선 호르몬을 자극하여 뼛속에 칼슘이 녹아내리기 때문에 석회화를 더욱 악화시킨다. 이는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미네랄임에도 과잉 섭취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햄, 소시지 등의 가공육, 컵라면이나 즉석 조리식품 등의 인스턴트 식품, 탄산음료, 스낵류, 각종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식품 등 우리가 자주 찾는 음식 대부분에 인이 들어있다. 게다가 이런 식품에 들어있는 인은 무기인으로 흡수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과다 섭취하게 된다. 인을 섭취하려면 정어리나 멸치 등의 생선, 간, 치즈와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 등에 들어있는 유기인이 바람직하다. 무기인에 비해 유기인의 흡수율은 40에서 60%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칼륨을 제외한 마그네슘이나 인은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평소 식단에서 주의해야 한다. 좋은 혈액을 지키는 생활습관. 주일에는 독을 먹어도 괜찮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면 독을 먹어도 나쁜 혈액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나쁜 지질을 줄여야 한다. 당질의 과다 섭취를 삼가야 한다. 라며 좋은 혈액 만들기를 권장하는 필자 역시 가끔은 불고기나 라면, 빵, 달콤한 음식이 먹고 싶을 때가 있다. 그래서 그런 순간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은 독을 먹어도 오케이 라는 규칙을 정했다. 여기서 말하는 독이란 백색 가루와 나쁜 지질 등을 가리킨다. 확실히 백색 가루와 나쁜 지질은 혈관을 손상시키는 음식과 영양소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섭취한다고 바로 혈관이 손상되진 않는다. 평소에 좋은 혈액을 만드는 건강한 식사를 한다면 나쁜 혈액으로 되돌아가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참느니 주 1회 정도 독을 즐기는 편이 오히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단, 독을 먹는 횟수는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을 넘으면 안 된다. 먹는 것은 분명 혈관을 손상시키는 독이다. 2번, 3번 늘려가다 보면 나쁜 혈관으로 빠르게 되돌아가고 만다. 여름과 겨울에는 하루 1.5리터의 수분을 섭취한다. 물은 하루 7, 8번에 걸쳐 자주 마신다. 좋은 혈액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충분한 수분 섭취다. 일일 목표량은 1.5리터지만 젊은 사람은 2리터까지 섭취해도 좋다.
헤마토크릿, 혈청 나트륨, 혈청 요소 질소, 혈청 크레아티닌 등의 지표를 보면 혈액에 수분이 부족한지 알 수 있다. 결과 수치가 나쁜 사람 중에는 실제 섭취량은 부족한데 스스로는 물을 충분히 마신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구갈 중추의 기능이 저하된다. 그로 인해 수분이 부족해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경도 탈수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로 인한 야간 배뇨를 줄이기 위해 물을 적게 마시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속 수분의 양이 줄고 끈적끈적 점도를 띠는 나쁜 혈액이 되면 혈관이 손상을 입어 동맥경화가 진행된다. 특히 수분이 부족하기 쉬운 여름과 겨울에는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도록 한다. 수분을 섭취할 때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자주 나누어 섭취한다. 한 번에 200ml 정도를 식사 시간 외에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하루 7회에서 8회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오후 9시 이후에는 야간 배뇨가 잦아질 수 있으므로 무리가 없는 선에서 섭취량을 조절한다. 물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셔도 모두 흡수되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된다. 신장의 처리 능력은 1시간에 약 800에서 1000ml 정도라고 하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그만큼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된다. 1일 5회부터 5K.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 계단 오르기 운동을 추천. 좋은 혈액을 만들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 필자는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을 권장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하체에 큰 근육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근육을 크기, 부피 순서대로 나열하면 허벅지 앞 근육인 넙다리 내갈래근, 엉덩이 근육인 큰 볼기근, 허벅지 뒤 근육인 넓적다리 뒤 근육, 어깨 근육인 삼각근, 가슴 근육인 큰 가슴근 순이다. 또한 종아리 세갈래근도 큰 근육에 속한다. 혈압이든 혈당이든 운동 효과를 가장 효율적으로 얻고 싶다면 엉덩이 같은 큰 근육을 움직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혈압과 혈당을 낮추는 구조가 만들어져 조절이 가능해진다. 게다가 의식적으로 엉덩이를 움직이면 허벅지와 종아리까지 하체 전체를 움직이는 운동이 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계단 오르기이다. 계단이 있는 곳이라면 집안이나 아파트 계단, 공원, 지하철역 어디라도 상관없다. 계단을 오르는 습관을 기르자. 또 다른 간단한 운동법으로는 까치발 서기가 있다. 발뒤꿈치를 들고 발끝으로만 서는 것이다. 5회에서 10회 정도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몸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한 번에 하체 근육을 단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 스쿼트를 추천한다. 하루 5회 정도부터 시작해보자. 운동은 꾸준히 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처음부터 너무 강도 높게 목표를 세우면 오히려 좌절이 빨리 찾아온다. 이 정도면 괜찮아, 계속할 수 있겠어 라고 느껴지는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3개월만 유지한다면 분명 몸의 변화가 느껴질 것이다. 좋은 혈액을 만드는 법 읽어드렸습니다. 혈액은 지금도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 몸에 좋은 혈액이 흐를 수 있도록 책에서 알려준 방법들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혈액이 변하면 몸도 변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